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부 치료의 핵심인 땀 배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300에서 400만 개 가량의 땀샘이 존재합니다. 땀샘은 그 기능과 구조에 따라서 대안선인 아포크린샘과 소안선인 에크린샘으로 구분합니다. 대안선은 단백질, 지방과 같은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땀을 분비하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동반됩니다. 반면에 소안선에서는 땀의 액체만을 분비하고 세포의 유형 성분은 분비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땀은 이 소안선의 분비물인 것입니다. 땀의 성분은 90% 이상이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분은 나트륨, 염소, 칼륨, 질소 함유물, 젖산,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과학적으로 땀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시상하부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땀을 분비하게 됩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을 냉각시키고 상승된 체온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험을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더운 여름철에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땀은 보습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부는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트라 불리는 천연 보습 인자를 생성합니다. 이 천연 보습 인자라는 말은 화장품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천연 보습 인자는 수분을 끌어들여 머금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늘 촉촉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만약 우리 피부가 천연 보습 인자를 늘 충분하게 분비한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NAF 외에 피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천연 보습제가 바로 땀입니다. 땀에 함유되어 있는 젖산과 칼륨 이온은 각질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아토피를 비롯한 만성 피부질환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천연 보습 인자가 부족하며 또한 땀도 잘 흘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땀은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땀은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진드기를 비롯한 항원의 효소작용을 억제하며 오래된 각질 세포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여 피부 장벽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피부 생태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피부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땀 분비를 통한 독소의 배출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땀의 배출을 피부 치료의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땀은 외부 온도, 운동, 심리 자극, 신경 자극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외부 온도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최대 10리터까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채 1리터를 배출하기가 힘듭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질환으로 고생해본 분들은 여름철에 땀을 흘린 이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체의 독소와 염증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면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혹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땀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땀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 찜질방, 반신욕 등이 있습니다. 운동은 능동적인 근육 활동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 땀이 배출되도록 합니다. 운동은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와 건선 등의 만성적인 피부질환 환자의 경우 체력을 고려하여 하루 30분 내외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수영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부가 충분히 회복된 이후에는 수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운동 못지않게 찜질방을 이용하거나 사우나를 활용해서 땀을 흘리는 것 또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찜질을 하게 되면 피부에 오히려 해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분 배출로 인해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도 내지 60도에서 30분 이내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염증이 심하거나 진물 반응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지하셔야 합니다. 운동, 찜질방, 반신욕 중 어떠한 방법이든 꾸준히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물에 하체를 담그는 목욕법입니다. 한의학에는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법이 없으며 배는 따뜻해서 아픈 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비롯한 상체는 시원하게 관리하고 배꼽 이하의 하체는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는 상열감을 느끼지만 아랫배 이하의 하체에서는 냉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신욕은 차가운 하체에 온열 자극을 주어 하체는 물론 인체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반신욕 시 초기에는 땀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땀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신욕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시간은 30분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온도를 더 높게 하거나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나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토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반신욕 직후에 5분 이내에서 시원한 냉샤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샤워를 통해서 피부 표면의 온도를 진정시키는 것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신욕 또한 찜질 혹은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진물이 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중지하셔야 합니다.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촉촉한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체온을 원활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땀은 꼭 흘려야 합니다. 아토피와 건선을 비롯해 지긋지긋하게 재발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땀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부는 땀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는 뭐라고요? 피부는 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케어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